상상했었어. 실버 버튼을 받는 순간에 천만 구독자 마이크를 잡은 내 위로 쏟아질 광고 수익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컨텐츠 나는 너무나 많아 내 영상이 떡상하기를 날 구독해 주기를 꿈만 같아 좋아요 누른 이 순간 너를 웃게 할 컨텐츠 Oh I dream 내 목소리를 타고 떡상할 이 영상 보고 있니 이 짙은 편집 속에 혼자 갇히지 않게 영원히 광고 수익 기대할게 Oh I dream 내 목소리를 타고 십떡상할 내 영상 Oh I dream 말라버린 편집 속에 비처럼 내릴 광고 수익 내 계좌 적실비처럼 내 통장 잔고가 절대 시들지 않게 언제나 구독해준 언제나 좋아요를 누른 네 옆에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그리며 떡상하던 꿈꾸던 마음 하나로 업로드 할게 미친년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자 자리에 그 화성을 다스리는 양자리를 다스리는 화성이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자라고 한다는 것이 왜 사자로 상징이 되어지냐면 이제 옛날 시대에 이제 사자 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7월 20일에서 8월 20일경까지거든요. 어머 뱃살 봐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한여름이고 가장 뜨겁고 절기 중에서 제일 뜨겁고 그러니까 이때가 너무나도 덥고 뜨거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너무나도 뜨겁고 그래서 이제 절기가 마치 성나고 무섭고 두려운 사자와 같다라고 하여가지고 그래서 사자라고 상징을 이 절기에 사용을 하였는데 여기에 만약에 화성이 들어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화성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의 기운을 말을 하고 강렬한 전사를 말을 하는데 이게 사자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용사라. 용사인데 이제 너무 뜨겁고 너무 정열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점성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중도거든요. 너무 뜨거운 거는 차가워져야 되고 너무 이제 차가운 것은 좀 더워져야 되는데 이제 가장 뜨거운 절기를 말하는 별자리인 사자 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지나치게 뜨거워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뜨거운 기운이 함께하면 어떻겠어요? 화상, 뭐 아니면은 가벼운 사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뜨거워지는 거, 갑자기 한여름에 열병이 나게 되는 것들, 어떤 것에 뜨거운 것에 데이는 것들 이런 것기도 하고 이게 감정이나 내면적으로는 어떤 일을 일으키겠어요? 사람이 정열이라고 한다는 거는 중요해요. 용기라고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은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누군가 적이 나오면은 막 내가 무찌르려 그러고 이거는 너무나 내가 그 뜨거운 기운이 너무나도 또 과해지면 사람이 무모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리의 기운에는 상당히 이 뜨거운 기운이 있어서 내가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내가 목표로 하던 거를 생각만 하던 것을 행동을 하고 실천에 옮기고 도전을 하는 것은 그 기운은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 일이라고 한다는 게 내가 너무 무모하다? 내가 너무 의욕이 너무 처음부터 넘쳤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리 사람들이 침착해야 한다는 거, 신중해져야 한다는 거. 내가 지금 계획하거나 목표하는 일들이 이게 너무 지나친 나의 의욕만 넘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닥 패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실천하거나 도전하려고 하는 일에서 이거는 주로 양자리에 오고 있으면 뜨겁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뭐 승진을 하려고 한다든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든가 내가 새로운 도전이나 뭐 새로운 모임에 참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모해져 버리게 된다면 만약에 사업을 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모하게 너무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돈은 많이 넣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패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또 승진이나 경쟁 같은 경우를 하게 될 때는 사자리에 화성이 있으면 성난다 이거야. 누가 나한테 안 돼. 그거는 절제해. 네가 다스려. 복종해. 라는 말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내가 윗사람과 싸우게 된다든지 경쟁자들과 필요 이상으로 다투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뜨겁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예민해져서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도 분노하고 분개하고 싸우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기운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또한 이거를 싸움으로 다툼으로 소송 같은 걸로 이렇게 보거든. 사람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자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계속해서 이 뜨거운 사자자리에 뜨거운 별인 화성이 들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별인 그 불덩어리인 태양과도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화성은 2중 3중으로 뜨거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의욕이 넘치고 그러다가 싸움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불필요한 싸움과 다툼을 하게 되고 내가 자꾸 내가 이 사자리에 화성이 있으면은 나보다 잘난 놈 권력이 있는 놈, 힘 있는 놈한테 이 무모함이 생겨가지고 용기가 생겨서 이상한 깡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뒤엎어버리고 싶어. 잘난 놈을 내가 뒤집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이기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서 멘탈이 돌아올 때는 내가 그런 짓을 왜 했지? 라고 후회를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높은 자나 경쟁자나 지나치게 싸움이나 다툼 같은 거를 조금 절제를 해야 되는 때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8월달 동안에는 태양하고 금성이 사자자리에 있어서 양자리한테 트라인을 하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 태양은 성공과 빛나는 거, 금성은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너무나 무모한 것을 조심하라. 너무나도 지나치는 걸 조심하라. 사자자리에 전사의 별인 화성이 들어간 것처럼 내가 너무 포효하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내 앞에 보이는 것을 다 찢어발겨 죽이려고 그러는 사자와 같은 그 성품을 다스려야 된다. 이번에 8월달 동안은 내가 툭해도 화가 나고 툭하고 소리를 지르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괜히 잘난 놈을 보면 찍어 눌러버리고 싶고 내가 더 잘났다는 나의 힘을 증명하고 싶고 한다는 그런 무모함, 반항심이라고 한다는 것이 증가하게 돼요. 내가 불필요한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거를 불러들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한다는 뜻이고 이제 8월 25일 여기서 8월 19일 날이 지나게 되면은 화성이 그래도 처녀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처녀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 옛날부터 여기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자자리 때 뜨거운 한여름철에 만물이 빨갛게 익어가고 성숙을 하면은 처녀자리에는 수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자랄 수가 없어. 여기는 만물이 성숙할 대로 성숙해진 별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처녀자리들을 두고 뭐 생각이 깊다, 사색을 한다, 성숙하다, 예의가 바르다, 신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뜻이지. 그러면 화성이 흑의 별자리인 처녀자리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점성학 용어로는 트리플시티라고 부르는데 자기의 그 기질이 여기서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8월 19일까지는 화성이 너무 뜨거워지고 무모하고 활동적인 거는 좋으나 이제 19일날 이후로는 양자리들이 화성이 처녀자리에 입궁하면서 현타가 온다 이거지. 내가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싸웠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목소리만 앞세우고 의욕만 앞세웠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거죠. 그러나 화성은 화성이라 나의 뭐 도전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19일날 이후로
조금 더 신중함이 들어오게 되니 만약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든가 도전을 해야 된다든가 내가 어떤 뭐 사업을 중요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이성이 돌아오고 신중하게 나의 그러니까 처녀자리 같은 이성, 논리, 합리성, 신중하게 생각하는 성숙함을 통하여 나의 화성적인 욕망, 분노, 의욕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그 19일 날 이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에요. 양자리 얘가 너무 좀 길어진다, 그지? 양자리 처음부터 이렇게 힘 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8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8월 25일 경이에요. 그러니까 8월 뭐 23일, 24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8월 25일 날이 피크거든요. 이때에 화성과 금성이 처녀 자리에서 컨정션 붙어 있어요. 화성과 금성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옛날 신화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아프로디테하고 아레스 이야기 아세요? 그러니까 점성학에서 화성은 아레스 무사의 신이고 아프로디테는 저와 같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말하거든요. 이 두 남신과 여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둘이 바람이 났어. 왜 그러면 아프로디테의 남편이 헤파이스토스라서 막 못생기고 나이 들고 늙은 사람한테 아버지인 제우스가 딸내미를 시집 보냈다 이거. 그러니까 미의 여신은 섹시한데 남편은 못생기고 맨날 대장간에만 있고 나이 들고 늙었고 뭐 다리도 절름바니까 만족이 되겠어? 금성 아가씨가? 아니지. 그래갖고 남자 중에 남자 막 식스팩이 있고 근육질에 터프하고 멋지고 잘생긴 아레스하고 바람이 났어. 화성하고 금성이. 그래가지고 이 둘이 헤파이스토스가 열받아가지고 이 둘이 이제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서 얘네들을 솎아놨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점성학적으로 그래서 이 욕정과 열정과 남신인 화성과 그런 다음에 사랑과 아름다움의 금성이 할 때는 뭘 하냐? 교접을 말을 하는 거지. 섹스, 성관계, 연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처녀 자리는 말 그대로 처녀라. 여기는 이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때라. 이해가 가세요? 왜냐면은 처녀 자리 절기가 아까 수확철이라 그랬죠. 수확철에는 수확을 해서 풍요는 있기는 한데 생각을 해봐요. 이미 땅이 소진되어 버렸어. 씨를 뿌려도 뭐가 나지를 않아.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처녀 자리에서 화성과 금성이 함께 붙어 있으면은 성관계를 가져도 애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막 노콘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막 별자리 운세 듣고 야, 임신 안 된대. 나는 콘돔 안 써도 돼 오빠 막 이러다가 이제 뭐 임신해갖고 나 찾아와서 내 멱살 잡으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얘기야.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때에 분명히 25일날 경에는 뭐 썸을 타거나 남자와 만나거나 성관계를 갖거나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떠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든지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8월 25일경에 어떤 연애나 사랑이나 어떤 그런 일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실을 맺기 힘들고 그냥 엔조이가 돼버린다든가 한번 밥 먹고 실망스러워서 헤어진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마음을 준다든가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든가 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라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마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미의 여신 풍요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처녀 자리에 이제 있게 되면은 사실 이것이 좀 좋지는 않거든. 왜 그러냐면은 결실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자를 만나는 일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투자를 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내가 이런 것들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투자를 하거나 금전 거래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은 사놓고 안 쓰게 되거나 사놓고 남물 주게 되거나 괜히 사고 나서 돈 낭비만 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게 되거나 지금은 뭐 투자나 이런 것을 뭐 하게 되면은 그런 별로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거나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화성과 금성이 8월 25일경에 처녀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사랑이나 금전이나 풍요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그럴 계기들이 들어오나 결실을 맺기 힘든 기회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기회들이나 인연들은 패스를 하는 것이 낫다.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리 운은 이렇고 일단은 19일 전까지는 나의 분노의 기운, 너무 넘치는 의욕이 혹시 내가 너무 무모한 것은 아닌가, 너무 예민해져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분노를 잘 다스려 불필요한 싸움이나 사고나 또 성급해지면은 어디 데이거나 부딪히거나 멍이라도 들거나 어디 데이거나라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짜자는 사고 같은 거를 대비를 하라. 처녀자리로 이성으로 넘어가면서는 나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나의 분노를 다스려서 내가 화성의 행동력과 처녀자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함께 생긴다. 그러나 8월 25일경에는 금전이나 연애와 관련돼서 뭐 투자의 기회라든지 재물의 기회라든지 사람을 인연에 만나는 기회가 들어오나 결실을 맺기 힘드니 이때의 투자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혹은 뭐 재물을 불릴 수 있는 기회,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돼요. 뭐 투자를 하든 적금을 하든 뭐 누구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이자 못 받고 돈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때는. 그래서 뭐 이런 또 혹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 샀는데 괜히 고장 나거나 쓸모없어 사고 나니까 쓸모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 괜히 잠자리를 했다가 만났는데 실망스럽다 이거, 결실을 못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겉으로는 행운으로 보이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행운이나 인연이 8월 25일경에 나타나니 이거는 쿨하게 패스하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황소자리는 일단은 8월 22일까지 금성, 황소자리를 다스리는 게 금성이거든요. 이게 사자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자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한여름철의 절기로서 굉장히 외향적이고 뜨겁고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데, 황소를 다스리는 아름다움인 미의 여신이 금성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연예인 혹은 화류계 종사자, 배우, 뮤지컬 배우, 뭐 이런 거, 뭐 모델 이런 거 되게 만들어내는 구조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사자금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구조로 굉장히 만들어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의 여신인 아름다움의 별인 금성이 사자처럼 막 표현하고 보여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자 하고 내가 최후가 되고자 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사자에 있으면은 그럼 연예인 기질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월 22일경까지 금성이 사자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다 이거지. 옷을 산다 이거야. 보석과 액세서리를 산다 이거야. 내가 막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를 사거나 정장을 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겠어?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만약에 황소자리 중에서 정말 모델이나 연예인 일을 하게 되면은 무대 위에 설 일이 있고, 황소자리 사람들도 무슨 일이 근데 또 그런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대 위에 설 일이 있다 이거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꾸미고 나서야 되는 것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차려입고 멋지게 하고 나가야 될 일들, 그게 뭐 어떤 뭐 직업적인 일일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예쁘게 꾸미고 클럽에 가서 막 흔들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야한 비키니를 입고 바닷가에 가서 나를 쇼를 하거나 이제 좀 나름대로 나의 인생에서 패션쇼를 하거나 무대에 서거나 나의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쓰겠어? 노는데, 나를 꾸미는데, 성형하는데, 화장품 사는데, 옷을 사는데,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사거나 뭐 정장을 뭐 사거나 뭐 이러는데, 뭐 시계를 사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고 드러나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좀 지나친 사치와 방종과 이런 걸로 갈 수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내가 이쁘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 설 일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무 관종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4월 12일 날에서 14일 날에는 4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요. 이때는 금성이 또 사자자리에서 태양하고 컨정션, 그러니까 태양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한다는 게 빛을 보여주고 빛나고 아주 크게 이렇게 빛나고 어떤 명예와 관련된 별인데, 아까 말했듯이
사자 자리에 금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뭐 클럽에라도 놀러 간다든지 무대 위에라도 선다든지 내가 사람들한테 이쁘게 꾸미고 나를 과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태양하고까지 붙으면은 그 과시가 극단에 이른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냥 내가 만약에 클럽에 가서 이쁘게 꾸미고 나서 논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걸로 그냥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나 발표를 해야 되거나 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여줄 일이 있거나 커리어적으로 직업적으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블로그를 운영을 하든 뭐 영상을 찍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사자자리 금성의 기운을 너무 좀 그냥 놀고 먹고 나를 과시하고 그냥 우아한 척하고 막 예쁘게 꾸미고 보여주고 그것만으로 쓰지 않고 이거를 좀 더 생산적으로 이 기운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12일 날에서 14일 날에는 태양과도까지 함께하고 있게 되니 나의 그 과시를 하고 보여주는 기운이 상당히 강해진다 라고 한다는 건데, 이거는 8월 22일까지고 8월 22일부터는 금성이 처녀자리에 입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금성이라고 한다는 게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은 아까 여인이잖아요. 미의 여신이다 이거야.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고 뭐 이러는 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성이 아름다움과 사랑의 별이라서. 그런데 이 금성이 처녀자리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 아까 말을 했듯이 처녀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소진되는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수학처이라서 풍요는 있어요. 그러나 소진이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라버린 여자, 여자로 따지면 폐경기의 여자와 같아요. 금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왜냐면 처녀자리 때에는 이제 수확철이 수확이 다 끝나고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못 자라는 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이 여기에 들어와 있게 돼버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마치 자궁이 멜라버려서 폐경기가 온 여성처럼 변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부터는 사실은 사랑이나 애정에서 실망을 할 일들을 말을 해요. 특히나 화성과 금성이 처녀자리에서 25일날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화성이 금성을 향해서 막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쫄렁쫄렁 쫓아다닌다거나 어떤 남자가 나한테 대시를 하거나 하는 일이 있겠지. 그러나 나는 배가 자궁이 말라버린 여자와도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결실을 보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실망스럽다. 그래서 내가 또한 금성이 사실은 이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뭐가 자란다는 상징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정이 뭐 꽃을 피게 되거나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게 되거나 내가 금전이나 행운 같은 것이 더 큰 행운을 불러서 뭐 투자해서 이득을 보거나 돈을 벌게 되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게 들어와 버리면은 실망스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8월 25일 경에는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애가 있어서 얘는 진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진심이 아닌 거지.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정말 진실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망스럽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녀자리의 금성은 자궁이 말라버려서 폐경기에 들어선 외로운 여자다. 그러니까 내가 22일 날 경부터는 주변 사람들이나 연인이나 뭐 썸남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 관계에서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사람들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 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금성들이 인간관계로부터 실망을 통하여 8월 22일 이후부터는 내가 좀 많이 좀 실망스럽고 뭐 끊어내거나 끊어지는 인연도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스스로 자책감, 자괴감, 슬픔, 외로움 이거를 느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뭘까? 8월 22일까지는 이 황소자리들이 관종처럼 나를 보이고 뽐내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하는 일을 겪게 되나, 8월 22일 이후에는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주거나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게 아니었거나 실망스러운 것들.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다면 처녀자리는 수학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금성이 들어있으면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이득은 말을 해요. 선물을 받거나 밥을 얻어먹고, 물론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선물을 받거나 뭐 어느 정도 뭐 보너스를 받거나 내가 어떤 대가를 받게 되거나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누가 반찬을 싸준다든가 누가 나한테 뭐 옷이나 액세서리를 선물로 해준다든가 이런 작은 금전적인 행운이나 이런 것들은 따르게 되기는 해요. 수확을 거두기는 거두니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24일 날이 가게 되면은 태양도 화성도 금성도 모두 처녀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녀 자리가 황소 자리하고 친구 되는 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처녀 자리에 있는 별들이 황소 자리를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 처녀 자리에 입궁해서 황소를 돕는다는 뭘까? 태양은 왕, 임금, 성공, 명예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직장 상사, 집안의 아버지, 뭐 학교의 선배, 내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뭐 어떤 교수님, 각자의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권리자나 권위자나 권력가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화성이 또한 처녀 자리에 입궁을 하면은 황소 자리를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다. 화성이 무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존재. 그러니까 뭐 소송에서의 뭐 승소가 된다든가,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가, 힘 있는 자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나를 도와주고 구해주는 화성, 영웅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 다음에 금성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처녀 자리에 들어가면서 금성운이 뭐라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실망이 있다. 그래서 금성, 여자가 마치 이혼녀처럼 자궁이 멜라버린 폐경기에 들어선 고독한 여자처럼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하여 내가 마음이 외롭다, 슬프다, 섭섭하다, 고독함을 느낀다. 이 인연이 진정한 우정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게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금성이 처녀 자리에 있어서 황소 자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와중에 남는 인연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참된 인연이고 진실된 인연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Bear move.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자리를 다스리는 수성이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8월 달 내내에. 그러면은 Bear come on. 8월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수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뜨겁고 밝고 1년 중에 자기를 표현을 하고 1년 중에 태양이 자기 자신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곳이죠. 그러면 수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을 하고 언어를 말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말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야기를 한다는 걸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일, 많은 사람들 어쩌면 나보다 더 권위나 권력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든가 가르치는 일을 한다든가 어차피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일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운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쌍둥이 자리에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내가 크게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자같이 포효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늘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자가 수성이 말과 언어를 말하는 수성이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사자가 포효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크게 듣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누군가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누군가에게서는 그 소리가 너무 소란스럽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을 크게 하고 높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허하게 지킬 수 없는 약속, 내가 지킬 수 없는 공언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말을 크게 말을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들. 그런 다음에 말을 크게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게 내가 키보드 배틀을 뜬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내가 사자 자리가 강력한 별자리라 여기에 수성이 있으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내가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내가 자기 주장하는 거를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언쟁, 불필요한 말싸움 등을 내가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도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8월 21일 날경에 수성이 사수 자리에 있는 목성하고 사자 자리에서 서로 트라인을 합니다. 그러면 수성과 목성이 함께 보는 것은 이제 목성은 소원을 들어주는 별이고 수성은 뭐 공부, 학문, 금전 이런 거를 말을 하기 때문에 뭐 합격, 내가 기쁜 소식, 내가 금전적인 이득, 좋은 상거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운이라서 21일 날에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8월 24일 날 이후로 화성, 금성, 태양 이 세 가지가 모두 처녀 자리에 입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처녀 자리하고 쌍둥이 자리하고 사이가 조금 좋지 않은 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 세 가지 행성이 들어오면은 이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8월 21일경에 화성이 처녀자리에 입궁 시작이 되고 8월 22일 날에는 금성이 처녀자리에 입궁이 시작이 되고 8월 24일부터는 태양이 입궁을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8월 21일 이후로 화성이 처녀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면은 화성은 전쟁신이에요. 전쟁신, 싸우는 자, 분탕질을 일으키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나에게 쌍둥이 자리를 공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뭐 시비, 소송, 사고, 다치는 것, 뭐 사람들과 싸우는 것. 금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사랑하는 친구들, 감정적으로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랑하는 연인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쌍둥이 자리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어요? 이때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연인들과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들이 나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런 다음에 태양은 왕, 권력자, 아버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상사나 높은 자나 지도교수나 나의 삶에서 왕이라고 부르거나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되는 게 이 갈등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대신에 말을 하자면은 이거는 극복이 불가능한 불행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는 하나, 만약 내가 정말로 소주 한 잔 놓고 너랑 나랑 정말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이게 뭐 아까 말했던 태양이면 상사일 것이고 금성이면 친구나 연인이고 화성이면 나의 경쟁자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과 내가 이 경쟁자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노력하면 경쟁자를 무찌를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커다래 보이는 사자라 하더라도. 직장 상사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지만 만약 소주 한 잔 놓고 나는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다. 좋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고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다투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자. 난 당신과 싸울 의지가 없다. 진짜 우리가 여기 앉은 자리에서 오늘 밤을 샌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서로 좀 화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가지고 진짜 실갱이도 하고 밤새 싸우고 다투고 뭐 속에 있던 얘기도 얘기를 하고 이러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그 선한 의지 그것을 내어서 하면은 이 갈등은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해결을 볼 수 있다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개자리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까지 수성이 개자리에 있어요. 수성이 개자리에 있는 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개자리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우기 시대를 말을 해서 비가 내리는 절기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감정, 마음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자리에 대해서 뭐 흔히 뭐 모성애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수성 여기에 있게 되면은 여기가 달의 기운이 있는 곳이라 수성이라고 한다는 말이나 언어가 개자리에 있게 되면은 무엇이 뛰어나냐면은 달과 같은 어떤 동감 능력, 영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자리에서 수성이 있게 될 때는 당연히 뭐 내가 상담 일을 하거나 교육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직관이나 직감을 받아야 되거나 내가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만약에 상담사가 개자리 운세 중에서 만약에 상담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내가 일반 개자리 사람들 중에서 대인 관계를 한다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마음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든지 내가 말로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성적 정서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계자이라고 한다는 건 점성에서 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성이 언어나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계자리에 있으면은 책이 물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무언가를 부탁을 하신다든가 누가 무언가를 뭐 하면은 내가 이거는 들어주서는 안 되는 부탁을 감정에 의해서 정에 끌려서 내가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절대로 옹호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불쌍하다 좋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옹호했다가 나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고
내가 금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그저 감정이 이끌린 대로 했다가 내가 굉장히 후회를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는 일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수성이 말하는 금전적인 것에 대한 판단, 인간관계에서 판단이 계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적으로 변하여 그 판단이 제대로 올바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옹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정 때문에 옹호해야 되는가, 금전적인 부탁이나 타인의 부탁을 감정과 정에 끌려서 그냥 이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감정적인 선택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8월 14일 이후에는 수성이 계자리를 떠나니까 이 기후는 8월 14일까지만이에요. 8월 13일 날에는 달이 토성하고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8월 13일 달이라고 한다는 게 토성과 같이 있으니 8월 13일 경에는 이제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토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가난의 별을 이야기를 해서 금전 낭비를 말을 하고, 고독의 별을 말을 해서 외로움을 말을 하고, 배신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주로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인간관계에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뒤통수를 치는 사람,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실망감이 8월 13일 경에 굉장히 커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거를 뭐 여기에서 뭐 그런 사람을 뭐 잘라내라, 계속 만나라,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당사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을 목적으로 하는 별자리 운세에서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스스로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 스스로의 삶에서 이게 무엇이 가장 현명한지는 스스로의 판단을 해야 되겠죠. 8월 15일 날 만월이 물병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개자리를 운세를 볼 때는 개자리를 다스리는 달을 가지고 보는데, 달이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행성과 다르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한 별자리에 이틀 반 동안 머물러요. 근데 어떻게 뭐 이틀 반 동안 매번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냐면, 달은 이제 중요한, 그래도 이제 양력으로 한 달 안에 신월과 만월 두 개가 있죠. 이제 신월이라고 한다는 거는 달이 이제 태양빛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다가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고, 만월이라고 한다는 것은 달이 계자리에 있다가 무슨 미친 소리야. 달이 만월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건우류님, 류건우씨 채팅창에 말을 해갖고 내가 잘생긴 남자 때문에 내가 잠깐 집중력이 떨어졌어. 류건우씨 이러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 만월이라고 한다는 게 만월부터는 이제 달이 빠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달이 어떤 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뭐 스타트 끈과 그 끝나는 끈, 어떤 무언가 시작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달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신호를 하게 되는 별자리,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만월을 이루는 별자리의 그 기운을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8월 15일 날 만월이 물병자리를 시작하니 다음번에 신월이 일어나게 되는 한 그 보름 뒤까지는 이제 한 2주 정도죠. 그러니까 8월달 이후를 넘어가겠죠. 8월달 끝이나 이때까지는 달이 이 물병자리의 기운을 가져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물병자리 기운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8월 15일 경부터 달이 만월이 물병자리에서 일어나니 그동안 15일 이후로 보름 동안에는 개자리 사람들 혹은 달의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물병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물병자리가 뭐냐면은 여기는 한겨울의 별자리예요. 굉장히 추운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 물병자리 시기를 떠올려 보면은 무슨 일이 주로 있습니까? 여기가 대략 1월 20일에서 2월 20일, 그러니까 한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무슨 일이 있어요?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서 동굴 문을 막아놓고, 개미들도 동굴 문을 막아놓고, 인간들도 커다란 성벽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겨울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어, 자기 보호, 이런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의 계자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15일 날을 이후로 성벽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안 만나고 만나는 사람만 되게 만나게 되고, 내가 까탈스럽게 굴어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게 귀찮아져서 내가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만나지게 되고, 겨울의 기운이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면적으로, 외향적으로 가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자기 발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데 시간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대인관계가 이전보다는 조금 협소해지는 거죠. 그러나
늘 소수의 사람들과 꾸준한 교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운이 아니라 내가 소수의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의 우정에는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다지는 구간이 명광이다. 얘 친구와 이제 우정을 다지는 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또 물병 자리는 내가 마음의 문을 조금 닫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이제 8월 15일 이후로 계절이들은 조금 혼자만의 시간,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시간, 조금은 폐쇄적인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성들이 많아갖고 얘기할 게 조금 많은데, 일단 8월 14일 날부터는 사자자리에 수성이 입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쌍둥이 자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다시 돌려보시면 되는데, 사자자리에 수성이 있을 때 이거를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자라고 한다는 것은 큰 기운을 뿜어내는 별자리라 말이나 언변의 별인 수성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무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일들, 나보다 권력이 높은 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일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사자자리라고 한다는 것에 수성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자는 표효를 하는 별자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별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자 자리에 수성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대신 내가 크게 말을 많이 할 기회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기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자가 크게 떠드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시끄럽다 이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라고 한다는 것이 강해지게 되면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들, 누군가의 의견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 내가 키보드 배틀을 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 자리의 수성에서는 내가 크게 말을 하는 것은 좋으나 내가 너무 자기 주장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이나 누가 나를 소란스럽다고 딴지거는 것을 조심하라. 8월 21일 날에는 사자 자리에 위치한 수성이 목성하고 트라인을 하는데, 목성이라고 한다는 대길성이 수성을 봐주면 수성과 관련된 일에서 기람이 일어나겠죠. 좋은 사람들과의 인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 그런 다음에 이 사자 자리에 수성은 또 공부를 말을 해요. 자격증을 따는 일들, 공부를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는 일들,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일들. 수성은 금전거래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금전거래에서 이득이 생기는 일들 8월 21일경이고요. 8월 24일까지는 사자 자리가 태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사자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 그러면은 태양이라고 한다는 것이 자기의 명예, 이름, 권력을 보여주는 별인데, 이게 사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힘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자리들은 지금 힘이 막강해지는 시기고, 승진을 한다든가 나의 권위를 높인다든가 내가 지도력을 얻는다든가 하는 데서 상당히 좋은 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사자 자리에 태양이 있으면은 내가 뭐 명예를 얻는 거, 성공을 하는 거, 취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나의 태양과 같이 나의 빛을 뿜어내는 데에서 이거는 좋고, 내가 리더가 되고 대장이 되는 데가 좋은 운인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이건 8월 24일까지예요. 8월 24일 이후는 태양이 처녀 자리에 입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사자 자리에 태양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어떤 명예를 세우고 나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고 나의 영역을 과시를 하는 운인데, 처녀 자리부터는 내가 성숙하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8월 24일 전까지는 태양이 사자 자리에 있어서 내가 나대서 거기에서 물론 이득도 있고 좋기는 하지만, 너무 사람이 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라는 것을 덜 하게 되잖아요. 8월 24일 이상 이후로 태양이 처녀 자리에 입궁하면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8월 24일 전까지는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대인관계 밖에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일을 벌리고 다니고 하지만, 8월 24일 이후로는 내가 지금까지 행동한 게 옳았었던 걸까, 내가 맞는 것일까,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게 되는 오는 8월 24일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8월 24일 전까지는 까불고 다니고 8월 24일 이후로는 얌전해진다는 것이죠. 사자리 입장에서는.
금성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8월 21일에는 화성이 사자를 떠나가고 22일 날에는 금성이 떠나가고 8월 24일에는 태양이 사자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월 21일 전까지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구조가 있냐면 금성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엔 태양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화성이 있어요. 이 세 명이서 붙어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8월 이게 금성은 사랑과 즐거움과 유흥과 재미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자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뭐 놀러 가는 것들, 어울리게 되는 것들, 어떤 큰 뭐 예술관, 미술관, 콘서트장, 내가 사람들과 유흥을 하게 되는 넓은 곳에서 뭐 술을 마시는 일들, 이게 크게 논다 이거지. 돈을 좀 크게 쓰면서 노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사자는 자기 표현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금성이 22일 날까지는 계속 사자 자리에 태양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유흥을 하는 거, 놀자리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이거는 좋은 거지만 특히나 이 금성이 계속해서 태양과 붙어서 언제야? 8월 금성하고 딱 만나게 되는 때가 내가 아까 적어놨는데 8월 13일과 14일 날에 피크를 쳐요. 8월 13일과 14일에는 태양이 금성하고 바로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태양하고 금성이 바로 붙어. 근데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금성이 사자리에 있긴 하는데 13일과 14일경에 정말 피크를 쳐서 성관계를 갖거나 놀거나 유흥을 하거나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화성도 꼭 따라요. 화성은 다툼을 얘기를 하고 싸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월 21일 날 화성이 사자자리를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사람들하고 놀고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경쟁을 하고 다투는 일도 있다 이거야. 이게 같이 따라다니는 거지. 내가 이 친구하고 재밌게 놀아서 즐거운데 저 친구는 질투를 해서 이 친구하고는 싸워야 되는 일. 내가 이 남자하고는 잘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아는 썸남하고는 또 다투게 되는 일. 그러니까 금성과 화성, 사랑과 전쟁이, 평화와 분쟁이 늘 계속해서 함께 따라다닌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절반, 내가 다투고 경쟁하고 다투어야 되는 사람들이 절반, 이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쁜 일, 이제 사자리 같은 경우는 즐겁고 힘든 일들, 내가 놀고 일해야 되는 일들,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일들, 이게 계속해서 좋고 나쁨이 반복돼서 되게 크게 자주 계속해서 일어나니 사자리들은 지금 이번 기간에 굉장히 바쁘고 일어난 이벤트가 많아지기는 하지만 8월 21일 날 화성이 떠나면서 싸움과 전쟁이나 경쟁자가 사라지고 8월 22일 날 금성이 사자를 떠나고 처녀자리로 입궁을 하면서 나의 즐겁고 노는 일들이 좀 감소하게 되고 8월 24일 날 태양이 처녀자리로 들어가면서 내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행동하고 활동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사색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엄격하게는 8월 25일 날에는 화성, 금성, 태양이 다 사자자리를 그때는 완전하게 떠나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얌전해지고 그러나 그때 전까지는 나에게 많은 이벤트와 사건들이 있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처녀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벤트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14일까지는 수성이 개자리에 위치하고 그런 다음에 14일 이후로는 사자자리에 입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처녀자리를 다스리는 수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개자리하고 사자자리 다시 돌려보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똑같은 말을 다시 하기 귀찮지만 그래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개자리 같은 경우에 수성이 있을 때는 무엇이냐? 개자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고 무의식을 말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누구와 돌보거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누군가 소통을 하는 데에서는 분명히 좋은 별자리예요. 그래서 되게 막 무당들, 역술인들, 어떤 직감이 뛰어난 사람들, 막 꿈을 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서 개자리 수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계자리 그래서 이제 계자리 수성은 내가 뭐 직감이나 영감을 받게 되는 일들, 내가 뭐 심리학 상담이나 뭐 이런 거를 받는 일들, 내가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일들, 이런 데서는 호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되게 지혜로운 나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뭐 상담 선생님이나 누군가의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그런 걸 누구에게 해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계자리에서 수성이 있으면은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자리 수성은. 왜냐면 내가 누구한테 막 삐졌어, 화가 났어, 그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성적이거나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그러면은 절대 옹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거나, 그 상대방이 잘못한 대로 불구하고 무조건 우쭈쭈만 해준다든지, 내가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뭐 금전이나 직업이나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정 때문에, 좋아서, 마음 때문에, 혹은 내가 삐져서, 기분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이 싫어서,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내가 이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하여 나의 수성과 같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져서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게 14일까지고, 14일 이후로는 사자 자리에 수성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처녀 자리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일, 무대 위에 설 일,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말을 할 일,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일, 나보다 높은 자들을 내가 말로 설득하고 대화를 나눌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만 사자가 포효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자 자리에 이 수성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일들, 혹은 또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데 상대방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두 사람이 사실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너는 자기 주장이 너무 크고 남의 말을 들을지 몰라 라고 서로 손가락 쥐는데, 내가 볼 때는 피차 일반이야. 둘 다 같은 놈년들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자 자리에 수성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대신에 내가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불필요한 싸움이나 분쟁을 내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자리 수성이 입궁하는 14일 이후로는 내 말이 크게 전파되는 거는 좋아. 그러니까 내가 뭐 출판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 알려진다든가, 뭐 블로그에 조회수가 올라간다든가, 뭐 높은 내가 했던 말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직장에서 높은 상사들 귀에까지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는 장점이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말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 말한 얘기나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이런 것까지는 남들 귀에까지 다 말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21일 날 경우에는 화성이 처녀 자리에 입궁을 해요. 그러면 화성이 처녀 자리에 입궁을 하면은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는 화성이라고 하는 전쟁신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싸움, 다툼,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일,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경쟁자가 생기는 일.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화성이 그 처녀 자리에 있을 때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싸움과 경쟁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될 때는 싸우거나 경쟁을 하거나 다퉈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으니까. 다만 거기에서 내가 승리를 한다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 자리에 화성이 입궁을 하게 되면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사인데 생각하는 무사라. 나의 신중함과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하여서 내가 그거를 또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게 되어 나의 경쟁자들이나 싸우는 사람이나 다투는 사람들과 이제 내가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나 경쟁에서 승리가 있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금성이 처녀 자리에 입궁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8월 25일 날 금성과 화성이 처녀 자리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황소 자리 때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성이라고 한다는 게 처녀 자리에 있으면 폐경기의 여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근데 8월 25일 날에는 다툼과 전쟁의 신인 금성하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썸을 타는 사람이나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인간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내가 좀 환멸을 느끼게 되고, 나에게 실망스러운, 임신 못하는 여자잖아. 이게
생산성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뭐 좋은 결과나 풍요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 인간관계가 무의미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랑 놀고 사귀고 마음을 나눠도 그만큼 내가 돌려받는 게 없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준 만큼 왜 그러면은 꼭 돌려받는 게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고민을 내가 밤새 들어준 적이 있다면은 그 상대방도 나의 얘기를 밤새 들어준다든가 뭐 하는 그 오고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임신 못하는 여자기 때문에 오고감이 없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쟁신인 화성까지도 같이 붙어있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연인, 친구,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헤어지고 다투게 되고 아 이거는 무의미한 관계구나, 내가 마음을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 8월 25일경에 그게 조금 나빠져요. 그러니까 화성이 입궁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또 노동을 하게 되고 내가 밖에 나가서 경쟁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좋은 운이지만은 대신에 개인적인 친구 관계나 우정이나 연인 관계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8월 23일 날, 그러니까 8월 24일 날부터는 8월 24일부터 태양이 천여자리에 입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8월 그 나머지 8월 내내 계속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 태양 같은 경우가 여기 이 천여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이제 수학의 철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고생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수확을 거두게 된다. 금전적인 풍요가 있게 된다. 내가 일을 하고 노동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들어오게 된다. 물론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들, 특히나 금전적인 이득들, 내가 수학철이라서 내가 또 뭐 이거는 꼭 돈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이게 사실은 좋다고 나쁘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 수확물을 거두려야 된다. 내가 좋은 거를 뿌려놨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거둘 것이요, 내가 나쁜 것을 뿌려놨다면 악함을 거둘 것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결과와 그 끝을 내가 거두게 되는 시절이 이제 8월 24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천칭자리. 천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자자리에 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칭자리를 다스리는 별이 금성이거든요. 이게 사자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자자리라고 한다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는 자기 표현력의 별자리인데 금성이 사자자리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자기 표현을 실컷 하면서 논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세요? 이제 금성이 사자리에 있거나 사자리가 발달한 사람 중에서 배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사자가 자기 표현력을 하고 1년 중에 제일 뜨겁고 태양이 빛나는 그런 별자리라서 막 내가 뽐내고 사람들 앞에 나가고 보여주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금성이 사자리에 있을 동안은 여러분들이 나를 치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쁘게 꾸미고 밖에 나가서 놀고 사람 만난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사자리 금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나 뭐 연예인, 모델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운이고, 뭐 연예계에 있거나 뭐 화류계에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내가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좀 나를 꾸미는데 투자를 하게 되고 밖에서 사람 만나고 예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직업이 아니어도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우리 동네 청계천을 걸어다니며 모델 짓을 한다 이거지. 내가 가수는 아니더라도 친구들 부하두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꽥꽥 지르면서 가수 짓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사자리 금성은 지금은 천칭자리를 다스리는 금성이 사자리인 동안에는 천칭자리한테는 놀 일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자리가 천칭자리를 딱히 돕는 데는 아니라서 이게 별로 실속은 없는 노름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돈 쓰고 애들하고 놀고 예쁜 거 꾸미고 그때는 잠깐 기분이 좋지만 그들 가지고 뭐 내가 뭐 남자를 사귄다든지 이걸 가지고 뭐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다든지 뭐 내가 뭐 사업 거래해서 아니면 뭐 누군가 중요한 인물의 어떤 주목을 받게 된다든지 뭔가 그래서 내가 어떤 나한테 이득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는 약간 허망한 노름, 허망한 유희, 허망한 꾸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8월 9일 날에는 금성이 목성하고 트라인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뭐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우정의 별이라서 목성이 바라봐주면은
뭐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일들,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일들, 내가 이런 것들을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는 일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일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면은 뭐 그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조언자나 법적인 도움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일 날에서 14일 날에는 계속해서 사실은 금성이 태양하고 계속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천칭자리 금성은 나를 말을 하는데 내가 태양을 말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 밑에서 좀 빌붙거나 알랑방구를 끼거나 내가 나보다 높은 자에게 서포트를 그러니까 태양은 임금님인데 후궁인 금성이 옆에 계속 붙어 있어. 그러면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13일과 14일 날에는 이 태양과 금성이 딱 붙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임금님이 나를 품에 안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좀 친해지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알랑방구 껴야 되고 서포트를 보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의 호의나 그런 거를 받게 되는 것이 제일 커지는 게 13일은 13일인데 문제는 이 사자리에서 놀고 먹고 발발거리는 이 금성이 8월 22일 날부터는 처녀자리에 입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처녀자리에 입궁하는 거는 뭐냐? 처녀자리라고 한다는 거는 수학철이라서 이게 금전적인 풍요를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여기에 처녀자리가 수학철이라서 내가 이거를 거두는 데지만 처녀자리는 이제 우리가 8월 20일 날에서 9월 20일 경이거든요. 이때는 내가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뭐가 안 자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금성이라는 게 여자와 섹스와 사랑의 별인데 이게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진돼서 뭐가 안 난 거야. 그러니까 폐경기에 들어간 거야.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결실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녀 자리 이후부터는 금성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일단은 금성이 말하는 사랑, 인간관계, 애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결실이 안 나온다는 거야. 임신을 못 한다는 거야. 임신 꼭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정말 이제 신혼부부가 애를 가지려는 사람들은 애가 잘 안 생긴다는 걸 얘기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또 이거를 뭘 하냐면은 사랑이나 우정에는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이만큼을 저 사람한테 해줬다면은 그만큼이라도 돌아와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고 돈을 써주고 밥을 사줬다면은 걔도 한번 밥을 사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를 해줬다면은 그 사람도 나의 입장을 한 번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금성이 말하는 사랑이나 우정에서의 결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8월 20일 경우에는 결실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내가 막 밤새 고민을 들어준 친구는 내 고민을 안 들어준다는 거야. 내가 막 그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주면서 만나준 연인은 나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간을 맞출 생각 없이 그때는 내가 어렵겠는데? 라고 매정한 태도로 나온다는 거야. 내가 돈을 빌려줬던 친구는 이번에 내가 급한 일 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은 이번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오고감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야. 일방적인 사랑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와 그 애정관계와 우정에서 연인에서 실망감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하는 것은 8월 22일 경우부터는 나는 제가 진정한 연인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고 저 친구는 내가 진심으로 대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돌아오지가 않는구나 라고 한다는 어떤 실망감. 그런 다음에 특히나 8월 25일 날 경에는 화성과 금성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우정들을 화성은 깨워놓고 칼로 쳐내는 거니까 실망스러운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 이별, 절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사자 자리에서 이제 22일 전까지 금성이 사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 만나고 밖에 나가고 나를 꾸미고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막 술자리도 하고 막 베스트 프렌드 된 것 같고 막 깔깔 웃고 재밌게 놀고 함께 떠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처녀자리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즐겁고 좋은 시간을 만나고 마음도 통한 줄 알았는데 8월 22일 경부터 내가 어려운 처지나 배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그만큼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사람들과 조금 깊이 알거나 진지하게 알아가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유흥, 즐거움, 쾌락
내보임이라고 한다는 그런 관계에서 맺은 것들의 현타가 오는 거지. 그 관계의 진실성이 이제는 처녀자리에 들어가면서 보인다는 거지. 그 우리의 관계에서 유흥, 즐거움, 쾌락이라고 한다는 거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야. 클럽에서 만난 남자, 섹스한 남자, 뭐 썸 타갖고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어머 무슨 말인지 알아? 인간 마음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왜냐면은 어떤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연애하다가 좆되는 경우를 내가 말을 해줄게. 그게 뭔지 알아? 연애를 하다가 내가 그래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가? 저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가? 이거는 연인도 그렇고 우정에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알아가는 그 시간의 시험, 테스트 오브 타임이라고 한다는 거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에 이런 공명심이라는 게 있다? 어머 내가 이런 친구들과 놀고 있어. 이것 봐 나 친구 많지. 내가 좀 인기가 있나 봐. 남자들이 다가올 때도 어머 저런 남자가 나한테 말해. 난 야시 죽지 않았어 라고 한다는 인간의 그 미묘한 그 되게 종이장같이 찢어질 듯이 나약한 그 공명심, 그 교만함 이거를 딱 건드리는 지점이 있다고. 사자리 금성에서 이것이 아닌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런 남자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네? 난 역시 난년이야 라고 한다는 그 생각이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람인가? 이 우정이 정말 진정한 우정인가? 얘는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한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단 말이야. 나의 이상한 교만한 마음을 건드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처녀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현타가 오게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쾌락과 교만함과 막 즐거움과 내가 잘나서 이런 남자 친구가 있나 봐 라고 한다는 그거를 모두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인간이 이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구나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사자리 금성 동안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고 하지만은 절대로 내가 이것 봐 나 친구 많지 이런 친구들 있어 이런 남자가 나한테 대시하네 역시 나는 아름다워 역시 역시 너도 나의 매력에 빠졌구나 라고 한다는 그 미묘한 그 사자스러운 그 뭔가 교만하고 뽐내고 싶고 겉보기만 치중을 하는 뭔가 그런 마음들을 경계를 해야지 내가 금성이 처녀자리에 입궁한 22일날 이후로 이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나 봐 라고 한다는 그 후회나 미련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정갈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아레스 화성신이 들고 다니는 게 방패와 창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레스의 그 창은 양자리에 속해요. 그래서 양자리들이 모험적이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인데 아레스가 들고 다니는 방패는 정갈자리에 속해요. 그래서 정갈자리들이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실 정갈자리들은 공격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자극을 받거나 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하면은 그때는 보호 본능이 엄청 발동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거를 용납하고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자리보다는 둘 다 공격성이나 뭐 이런 것들 도전성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정갈자리가 조금 더 보호 본능이 있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공격받거나 자극받지 않는 이상은 정갈자리들이 먼저 나서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성질이. 그런데 이 정갈자리들 같은 경우에 정갈을 다스리는 화성이 21일까지는 사자자리에 있어. 그래서 정갈자리들이 무언가를 막 도전을 한다든가 나간다든가 내가 먼저 뭐 정복을 하기 위해 싸운다든가 하는 거는 어울리는 일이 아닌데 사자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본능을 거스르고 내가 싸워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밖에 나간다는 거지. 사자에 화성이 있게 되면 포효하는 사자거든. 굶주려서 보이는 것은 다 물어뜯는 사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하고 도전을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라고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별로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흥분시키는 사람이 있고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 경쟁자와 도전자가 나타나게 되니까 내가 봐서 싸워야 되는데 사자리에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싸우면 개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내가 싸운 거를 다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 도전은 막 무모한 도전. 내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정갈자리 사람들은 내 안에 들어가는 분노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자존심 상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결국에는 자존심 싸움인데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고 싸운다는 것은 피 터지는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반말로 말하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감정이 상했다거나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든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하는 감정은 그거는 결국에는 그거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과시욕 아니야. 자존심을 못 이기는 나의 어떤 그런 마음 아니야. 네가 나 건드렸어? 야, 나도 쎄. 나도 힘 있어. 날 함부로 여기지 마. 라고 한다는 감정의 영역 아니야. 그것이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자리에 화성이 들어가면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자존심 그거 딱 하나만 참지 못하는 거.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과시하고 싶은 거. 이 마음에서 나오는 도전이나 행동이나 뭐 사업을 한다든지 누가 싸운다든지 뭐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들과 싸운다든지 하는 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니 이제 너무 이제 이 더운 열기에 조금 침착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21일 날부터는 처녀자리에 화성이 들어가면은 처녀자리는 곡식이 잔뜩 펴진 들판인데 화성은 칼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해왔고 노력해왔고 공부해왔고 여러분들이 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거야. 이때는 사람이 또 침착해지고 왜냐면 처녀자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침착해지고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지게 되거든. 그래갖고 그 신중함과 조심함의 행동력에 있어서 내가 노력했던 바에 대해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다. 그 수확물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뭐 내가 뭐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일 거고 누구에게는 공부를 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결과를 결실을 거두지만 사자리 화성 때는 내가 싸우는 거를 다투는 거를 조심하라. 내가 왜냐면 정갈자리 사람들이 내 친구나 내 가족 건드리면 절대 못 참거든. 그런 다음에 정갈자리 사람들은 또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절대 못 견디거든. 근데 그러기 전에 말하자면은 보호 본능이 강하다는 것인데 그 정갈자리를 가지고 있는 보호 본능이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 섣불리 내 친구나 연인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바로 이렇게 반격을 하거나 바로 반격하는 거를 조심하라라는 거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하고 반격을 하거나 싸울 일이 있다면 차라리 21일 이후에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금성 같은 경우가 화성하고 25일 날 컨정션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는 것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연인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제는 또 무의미한 내가 매력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게 무의미한 성관계, 무의미한 인간관계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8월 25일 날 경에 정갈자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자리에 오는 이번 달 그러니까 21일까지는 조금 신중하라, 싸우지 말라, 바로 자존심이 상하거나 누가 내 사람들이나 나를 건드린다고 해서 바로 반격하고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자칫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염소는 지금 이전에도 얘기를 계속 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염소 자리에서 토성이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야? 사람이 차트에서 만약 태어날 때 토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 토성의 아랫대라고 부르는데 그리스어 아랫대가 덕성이라는 뜻이야. 영어로는 virtue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는 virtus라고 그러고 이 토성의 덕성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인내와 성실이란 말이죠. 고통을 견뎌내는 힘. 그래가지고 토성 사람 차트에서 토성이 좋은 사람들이 젊을 때의 고생과 인내와 성실함을 통해서 되게 풍조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는 게 좋은 거 장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토성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미처럼 산다 이거지. 봄, 여름 젊을 때에는 고생을 하다가 가을, 겨울 이제 되어서 풍요를 누린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토성이 염소 자리에서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인내와 나의 성실과 나의 그런 의지와 참는 것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땅을 파도 작물이 자라지가 않고
내가 물을 끌어올라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나의 지금의 노력과 인내라고 한다는 거는 헛수고 헛고생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이거는 내년까지니까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를 하나 이해를 해야 돼. 지금이 생각을 해봐라. 당장에 내가 옛날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같은 경우가 아들한테 죽을 때 포도밭에다가 게으른 아들들에게 포도밭에다가 보물을 묻어놨으니 파봐라. 그래갖고 애들이 땅을 팠는데 첫째도 포기하고 헛수고다. 파도 안 나온다. 그 둘째도 포기했대. 근데 셋째는 끝까지 팠다가 그 땅이 양분이 넘쳐가지고 그 모든 수확을 누리고 거뒀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을 하자면은 지금 염소자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의 내가 노력이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 당장의 사람은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꼬마애들도 심리학 실험하면서 그러잖아. 이따가 참았다가 받는 2개의 쿠키를 처먹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쿠키 하나 처먹는 것이 좋은 게 인간이야,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염소자리들에게는 기약 없고 당장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금의 이 노력과 고통이 헛수고라고 당사자들은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아까 그 포도밭의 비유처럼, 그리고 생각을 해봐. 당장에 내가 이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그러나 우기가 와서 내린다면은 그게 저수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염소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이나 의미는 당장에 리턴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기에서 이거를 실망하지 말라 이거야.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의 시험과 고생의 시험을 내가 받고 있다는 이 기간이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될지 모르고, 그리고 세상은 공평해. 내가 만약에 2배, 3배로 고생을 해왔고 당장 결과가 없어서 마음까지 다스리면서 그 인내를 해야 되고 했다면 그로 인한 보상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리석게 첫째나 둘째와 같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지금 당장 내가 노력하는 대가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포기를 하거나 그만두게 된다고 한다면은 무슨 말인 줄 알아? 아까 그 이야기처럼 첫째나 둘째처럼 중도 포기해서 그때는 진짜 내가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직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던, 공부를 하느라 고생을 하고 논문을 쓰느라 고생하건, 사람들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염소자리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의 고통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당장의 대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스러운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야. 일단은 가라는 거야.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개자리에서 수성이 있었다가 이게 염소자리를 공격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자꾸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해를 생겨. 수성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이거는 사소한데 문제가 생긴다고. 막 배송이 안 오게 되는 거. 내가 어떤 뭐 직업에서 있다면은 뭐 전달자나 뭐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이게 뭐 소통이 되고 뭐 이렇게 말이 원활하게 오고 가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막힌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아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어라고 말해서 쓸데없는 데서 오해가 생겨갖고 이상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내가 해소하느라 시간 낭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수성이 계자리를 떠나간단 말이에요. 13일 날부터 수성이 계자리를 떠나니까 이제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거나 뭐 배송이 안 되거나 뭐 진척이 안 되거나 뭐 사람들과 탁상공론하면서 시간 낭비만 해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는 해결이 된다. 13일 이후로는 그것이 끝나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좋은 것들이 있어. 21일 날에는 화성이 처녀자리에 입궁을 해. 22일 날은 금성이 처녀에, 24일은 태양이 처녀에 입궁을 해서 똑같은 같은 흑의 별자리, 자기 형제자매 별자리가 되는 염소자리를 도와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말을 하는 것이 뭐냐, 화성이 염소자리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한다. 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다는 거야. 나에게 일단은 내면적으로 나에게 용기와 의지가 북돋아되는 계기가 있어갖고 힘든 시기를 좀 견뎌낼 수가 있고, 어렵거나 힘든, 화성은 무사잖아, 용사잖아.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불안이나 무서움이나 안 좋은 상황부터 내가 보호를 받게 되는 일이 21일 이후에 있고, 이거는 그 염소 자리에 있는 토성이 화성이 가까워지면서 좀 더 강해질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짓거나 집을 사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집을 보수하거나 하는 데서 길한 일들이 21일 이후에 있겠군. 왜냐면 흙의 별자리에서 화성이 있으면은 흙, 땅, 집, 물건, 농사 이런 거에서 노동을 이야기를 하니 그런 쪽에서 길한 일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보수가 하고 뭐 집을 고치고 혹은 뭐 건물을 사람들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뭐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보수를 하거나 그래서 길한 일들이고 그런 다음에 22일 날부터는 처녀자리에 금성이 입궁을 해가지고 그래도 친구나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사이가 돈독해진다는 거야. 대신에 어떤 연인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연인이냐면은 약간 좀 오랫동안 싱글로 있었던 사람, 모태솔로였던 사람, 외로웠던 사람. 왜냐면 처녀자리에 금성이 폐경기에 들은 여자나 청선 과부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좀 이런 과부나 연인이 없거나 외롭거나 사랑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좀 그런 류의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어준다. 그런 사람을 연인으로 맞이하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제 화성은 노동하고 일하고 특히나 땅, 건물, 보수, 공사, 뭐 새로 고치는 거 이거에서 기람을 21일 이후에 금성은 연인이나 친구나 이렇게 좀 친구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그런 다음에 처녀자리에 태양이 24일부터 입궁을 하는데 태양은 왕이고 임금을 말하니까 높은 상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처녀자리에 태양이 수학철이란 말이에요. 8월 20일경에서 9월 20일경까지는 태양이 처녀자리인데 이때는 수학을 해서 풍요를 거두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염소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나 풍요나 그거는 좀 멀었어. 시간이 좀 더 걸려.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24일 이후에 처녀자리 태양이 수학철이 시작이 되면서 염소자리를 도와주니 그래도 내가 뭐 보너스를 받거나 뭐 진급을 하거나 인정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단은 눈앞에 있는 그래도 일단은 내가 노력했던 바에서 일부는 수확을 하고 거둬들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염소자리들이 힘들어도 다른 별들이 도와주니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지켜봐주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고생을 이번 기간에는 또 한번 내가 견디고 나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화이팅!